안녕하세요. 양장 톤도스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요리를 할 거예요. 뽕잎가루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지금 뽕잎가루를 만들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거든요. 지금 빨리 따셔가고 오디하고 같이 따셔가고 살짝 데쳐서 말려 놓으시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분말가루를 만들어 놓으세요. 뽕잎가루를 만드는 법은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따라 해보시면 될 거예요. 뽕잎을 따서 삶아서 말려서 하는 어디 가서 분말 내라는 거 유튜브에 올려드렸거든요. 뽕잎가루 그러면 제일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선식 있죠. 우리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과일 말린 거 해갖고 식사 대용으로 선식 가루를 타먹는 예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섞으셔갖고 타서 드시면 돼요. 뽕잎가루는 다른 가루의 쑥가루보다는 강하지도 않고요. 구수한 맛이 나요.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한번 해 드셔보세요. 그렇게 선식에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우리 가래떡 뽑잖아요. 우리 가래떡에다 넣으셔갖고 떡국 끓여 드셔도 되고요. 떡볶이 해 드셔도 아주 좋아요. 저도 집에 요리할 때 있으면 뽕잎 가루를 넣어서 떡을 볶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요 색깔을 잘라갖고 요걸 저장해 놨다가 떡볶이를 하면 연잎가루보다 오히려 뽕잎가루가 더 구수한 맛이 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간에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래떡을 한 대를 뽑는다 그러면 뽑아주시니까 전화하셔갖고 뽕잎가루 갖다 드릴 테니까 가래떡 할 때 넣어주세요 하면 뽕잎가루를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방간 사장님이 넣어서 뽕잎가루는 내가 직접 구입하셔갖고 갖다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알아서 배합을 해서 이렇게 가래떡을 뽑아줍니다. 뽕잎 칼국수를 하는데 수제비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뽕잎 칼국수를 할 때는 손님 접대용으로도 괜찮았어요. 더 분위기가 있고 더 내가 정성이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먹을 때 내가 뽕잎 칼국수를 내일 해야 되겠다면 미리 하루 전날 반죽을 해 놓으세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뽕잎가루를 넣으셔갖고 반죽을 이렇게 자박자박 하셔갖고는 랩에다가 이렇게 덩어리째 넣어 놓으세요. 하루 정도 넣어갖고 요거를 냉장고에다 보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냉장고 안에서 크게 문지르지 않아도 숙성이 잘 돼서 이렇게 색깔이 잘 번져서 이렇게 됩니다. 하루 지나면은요, 이게 잘 달라붙지도 않고 참 좋아요. 칼국수집 전문하시는 분들 집에도 반죽을 미리 하루 전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덩어리째 해갖고 냉장고로 숙성시켜 놓고 그 다음날 칼국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밀대로 이렇게 밀가루 약간 이렇게 뿌리셔갖고 좀 딱딱할 정도로 반죽을 해두면은 이게 하루 지나면 쫀득쫀득하게 좋더라고요. 제가 미리 한 장을 이렇게 밀었는데 이 정도 굵기로 밀어 놓으면은 밀가루를 위에 이렇게 얹으셔갖고 이렇게 문지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게 달라붙지 않아요. 뽕잎가루를 넣으면은요, 이게 잘 붙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흰가루를 밀대로 밀게 칼국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접으면은요, 지들끼리 잘 붙어버리는데 뽕잎가루나 다른 연잎가루나 넣어서 할 때는 잘 안 붙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밀 때는 좀 여기 지금 두껍잖아요. 요거 좀 더 밀어 주셔야 돼요. 칼국수 미는 작은 방망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장만돼 있으니까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평생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걸 좀 얇게 미는 게 맛이 좋더라고요. 육수만 빼놓으면요 쉬워요. 요것만 미는데 좀 시간 내버려서 그렇지, 저게 좀 많이 사다 놓고 육수 빼갖고 그냥 삶아갖고 양념장 얹어서 김치, 좋은 김치, 신김치하고 겉절이가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칼국수거든요. 너무 얇게 안 밀으셔도 돼요. 뽕잎이 들어간 칼국수는 약간 도톰한 게 씹어 먹을 때 구수한 맛도 넣고 좋아요. 저는 요 정도만 밀 거예요. 이렇게. 너무 분가루를 많이 넣으면 이 국물이 퍽퍽해지거든요. 그러면 육수불을 켜놓을게요. 요거는 맞는 육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료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조개를 사시면 하루 정도 담고 소금 약간 좀 이렇게 씻으셔 갖고는요, 소금을 좀 넣으셔 갖고
냉장고에다 물에다 이렇게 좀 물을 좀 양을 많게 해갖고 넣어 놓으시면 요 조개가 이를 벌려가 여기서 자갈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놓고 팍팍 밀어서 깨끗하게 씻으셔갖고 이만큼 준비를 하세요. 그냥 흰 바시락이라고 그래갖고 칼국수에 많이 들어가는 조개인데 이걸 많이 넣으면은 굉장히 구수하고 좋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조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수제비는 꼭 감자를 넣는데 저는 칼국수에는 감자를 좀 안 넣어요. 흰 가루를 할 때는 감자를 꼭 넣는 게 밀가루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넣는데, 좀 다른 무슨 가루를 넣어서 할 때는 제가 이제 감자를 넣으니까 좀 뻑뻑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넣고, 간을 맞출 때 젓국을 약간만 넣으면은 조개 맛하고 젓국 맛하고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양념해 주시면 되고, 우선 칼국수를 이렇게 썰어 볼게요. 좀 도톰하게 쓰세요. 너무 가늘게 말고 약간 넓적하게. 팥칼국수 할 때 좀 넓적하게 넣잖아요. 그런 정도로 넣으시면은 좋더라고요. 요 정도 양만 해도 3인분 끓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호박이 있으면은요,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요만큼. 큼직큼직하게. 빨간 고추도 조금 준비해 주시고.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거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청양고추, 조개가 들어가니까 한 3개만 준비해 주세요. 양념장에다 청양고추 넣고 하시면은 그 양념장으로 맞춰 드시면, 어른들은 청양고추 좀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대파도 조금. 쪽파만 넣은 것보다는 굵은 파를 좀 넣어야지 맛이 좋더라고요. 꼭 맞는 육수를 빼셔야 돼요. 맹물에다 그냥 끓이시면 맛이 없습니다. 뭐 뽕나무하고 엄나무하고 그렇게 같이 다시마 울린 물에다가 마늘하고 파하고 넣고 맞는 육수를 미리 항상 빼놓거든요. 육수가 좀 부해요. 이렇게 나무 토막이 들어갔긴, 표고버섯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고 요 국물에다 끓이면은 깔끔하고, 나중에 국물도 먹으면 맹물로 한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유명한 칼국수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육수가 다 맛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명이 맛있는 게 아니라 육수가 그 음식을 다 좌우를 해요. 육수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끓으면은 이제 조개를 넣을 거야. 물이 팍팍 끓으면은. 조개부터 제일 먼저 넣으시고요. 조개 넣고 나면 한참 좀 있어야지 이제 끓겠죠. 지금 이럴 때 국수를 넣어버리면 국수가 달라붙어요. 좀 물이 팔팔 끓고 난 뒤에 넣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돌그릇이 있으면 돌그릇에다 끓이시면 요거 그냥 통째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각자 먹을 만큼 덜어 식사라 그릇 놓고 덜어 드시면 그것도 꽤 괜찮아요. 칼국수는 전문집에 가면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런 기분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조개가 입을 다 벌렸어요. 이제 여기다 뭐를 가느냐, 마늘도 넣으시고요. 멸치 요거는 액젓이에요. 조개가 들어갔기 때는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면은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 간 조금 했다 할 정도만 하세요. 그 양념간장에 겉들여서 먹기에는 너무 간이 세버리면은 좀 김치하고 간을 약하게 해서 김치하고 곁들여서 먹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간을 좀 세지 않게. 요게 거품이 끼시면은 이렇게 위에 거품 낀 거는 요게 이렇게 살짝 조개가 들어가면 항상 요런 게 생겨요. 좀 건져 주시고 어느 정도 끓고 나면은 가라앉거든요. 위에 거품 낀 거는 살짝 좀 덜어 주시고 간이 아주 닝닝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간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물을 좀 많이 챙겨주세요. 찬 육수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반 공기 정도만. 이제 칼국수가 끓어오르면은요, 요걸 약간 넣어주시면은 국수가 더 맛이 좋아요. 우리 국수 끓이고 나면 찬물 한번 끼얹어주면 국수가 더 몽글몽글해지게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하고 청양고추하고 넣어줄 거예요. 파하고 호박하고 청양고추가 들어갔어요.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하고 마지막에 요새 부추 맛있어요. 한 5월달, 6월 초까지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좀 이렇게 썰으셔갖고 이렇게 넣고. 호박은 너무 익히지는 마세요. 그러면 요 정도 익었을 때 어떻게 넣냐면은 여기다가 빨간 고추도 넣어주시고, 여기 다 됐거든요, 간이. 이렇게 파도 넣으시고, 부추도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숯까지 있으면 요게 이제 다 돼서 불 끄시면 돼요. 요 자체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바로 식탁으로 가져가면은 식구끼리, 이거는 굳이 흔들리지 말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끓여서 내놓으면 돼요. 뜸 들이는 동안 양념을 할 텐데, 맛간장으로요, 청양고추하고 제가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다졌어요. 파 흰 부분하고 빨간 고추, 홍고추하고요, 3가지만. 여기다 맛간장을 이렇게 넣으시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자각자각하게. 여기 깨소금 좀 넣고요. 참기름도 조금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마늘은 제가 안 넣었어요. 아까 칼국수에다 마늘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아린 맛이 안 나고, 그냥 요 간장보다는 이 야채를 많이 듬뿍 넣고 먹으면 맛있어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뽕잎 칼국수가 요래 보시면은 굉장히 맛있게 느껴져요. 국수가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잡히니까 굉장히 맛이 좋게 느껴져요. 생각외로 육수만 뽑아 놓고요, 칼국수 미는 과정만 있지 여기 준비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요대로 상에다 놓고 이제 드시면 돼요. 식탁에 가셔서 드실 때 이렇게 집게 하나 갖고 들어가셔갖고 뽕잎도 이렇게, 칼국수도 이렇게 아주 좋아요. 숟가락도 좀 넣으시고요. 우리 호박 좀 곁들여서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하시고는요, 요 국물은 국자 옆에다 놓으시고는 아주 맛있는 칼국수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양이면은 3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입맛 없을 때 지금 해 드시면은 별미예요. 한번 해 끓여 드셔 보세요. 내가 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직접 해 보시면은요, 다른 가루 같은 의심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다른 거 칼국수 못 먹어요. 한번 드셔 보세요. 칼국수 중에서 뽕잎 칼국수를 제일 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